신천지가 경기도 청평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자 청평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신천지 박물관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평기독교연합회는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경기도 청평면 청평리에 박물관을 추진하자 청평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평 주민들은 신천지 대책 청평범시민연대를 구성해 신천지 박물관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249-2번지 공장 부지와 바로 위에 있는 산. 신천지는 이 공장 부지와 산을 합해 21,720제곱미터를 지난 2월 초에 1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왕복 4차로 옆에는 신천지 박물관 건립에 찬성하는 현수막과 반대하는 현수막이 늘어서 있습니다. 신천지 복음방이 있는 건물에서는 주민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평에 신천지 박물관이 웬 말이냐. 신천지는 물러가라. 주민들은 신천지 박물관 반대 서명 운동을 벌여 매 주마다 가평군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지난 2월 초 이 부지를 사들인 뒤 공익법인에서 박물관을 세우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녔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신천지가 사들인 것임을 확인하고 신천지 박물관 반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단합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 이사가 와도 정말 꽃화분을 가져가서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는 아주 좋은 마을이에요. 다 좋은 마을 편안하게 사는데 이런 마을에 그런 어떤 집단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분열되고 불필요한 관계가 이루어질까 봐 저희 마을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청평리 주민들은 신천지 박물관이 들어서면 신천지 포교 활동 때문에 해체되는 가정이 생겨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포교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청평 면민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될지 몰라지만 무작위로 많이 포섭이 될 것이고 청평 주민들의 그 가정들이 많은 그 고통을 받고 해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게 예상되기 때문에 청평 주민들은 신천지 박물관 건립이 가시화될 경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결사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앞서 가평군 주민들이 반사회성을 띠는 2단 신천지의 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발맞춰 가평기독교연합회가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는 국내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통일교와 에덴성회, 신천지의 주요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가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가평 연수원 시설과는 별도로 가평군 청평면 일대에 대규모 시설을 건립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가 가평 천정궁 일대에 추가로 천지선악원이라는 포교 목적의 대규모 문화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있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가평군 설악면 일대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문선명 교주의 생애를 홍보하는 천지선악원과 숙박, 문화시설을 조성해 지상천국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사랑을, 참 부모님의 섭리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천지선악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주요 이단들이 가평군 일대에서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이 지역 기독교계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평기독교연합회는 4월 원래회에서 신천지와 통일교 등 각종 이단 사이비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이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가평기독교연합회는 가평교회 정성기 목사와 청평교회 장익봉 목사 등 13명을 이단대책위원으로 임명하고 정성기 목사를 초대 2대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정성기 목사는 아름다운 가평을 이단의 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이단 대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평 지역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단들이 많은. 사실 지나갈 때마다 늘 가슴이 사실 아픈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가평 지역의 이단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우선 신천지 박물관 건립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평 지역의 이단 현황을 파악하고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어 교회와 지역사회에 이단에 대한 경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 보장 의무를 따르겠다는 최소한의 규범인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200만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또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는 기독교 단체들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평등과 환대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복음 부평교회가 지난달 25일 장희열 목사의 사위 이기성 목사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복음 부평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와 인천 동지방회가 행정적 절차를 문제 삼아 사위 세습에 제동을 걸었지만 세습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은 없어 보입니다. 대형교회 세습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세습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인 3천여 명이 출석하는 순복음 부평교회가 지난달 25일 장희열 목사의 사위 이희성 목사를 2대 담임 목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난 1월 세습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속에 사위로의 세습을 추진 중이던 장 목사는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2달 만에 전격적으로 사위 세습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하지만 순복음 부평교회가 속한 기아성 여의도총회 인천 동지방회는 물론 여의도총회까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천 동지방회는 지난달 29일 순복음 부평교회 측으로 공문을 보내 이기성 목사에 대한 후임자 청빙을 심사하는 지방회 임원회의가 열리지 않아 서류가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복음 부평교회 측은 이기성 목사의 취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인천 동지방회의 지적은 헌법과 교회 정관을 넘어선 잘못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성 여의도총회 역시 순복음 부평교회로 공문을 보내 후임자 청빙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순복음 부평교회가 지난해 12월 교회 당회에 해당하는 목회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기성 목사로의 세습을 결의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도 않은 장로의 서명이 발견돼 무효라는 겁니다. 교회 측은 담임 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권한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지방회가 먼저 처리하지 않고 총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로는 위임장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장희열 목사의 사위 청빙 문제를 둘러싸고 교회와 총회, 지방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다소 논란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세습 문제로 논란이 되는 걸 꺼려한 교회와 총회가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장희열 목사님이 총회장님을 만나서 총회장님이 그러면은 직접 자기한테 이렇게 서류를 중간에 거치지 않고 직접 올려주면 검토해가지고 총회에서 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인진하는 걸로. 지금 내가 회의 중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예. 언제쯤 전화드리면 될까요? 아니 지금 시간도 예정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아성 여의도총회와 인천 동지방회가 순복음 부평교회의 세습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적 정당성만 지키면 목회 세습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아성 여의도총회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아들 목사로 세습할 당시 세습 반대 운동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침묵을 지킨 바 있습니다. 교단 자체가 세습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기아성 교단에는 세습 금지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부평 순복음교회와 소속 교단이 절차적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세습 자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김영호 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촉발된 총신대 사태가 교육부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신대 총학생회는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수업 거부를 결의해 학내 투쟁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총학생회는 수업 거부한 건을 상정해 투표한 결과 찬성 420표, 반대 68표, 기권 60표가 나와 수업 거부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총신대 학생들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우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한 채 학내 종합관과 신관 등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주최한 봄날의 기적 캠페인으로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가는 그런 좋은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 멘토로 선정된 인디 음악 가수 신현이와 김누트, 서교동의 밤 등의 공연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 관련 영상 시청과 의료비가 시급한 장애 아동들을 위한 기부 다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장애인 바리스타들의 커피 나눔과 미술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쓰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응원하는 메시지를 좀 여기 적어주셔서 희망 트리에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애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재능이 되게 많다는 걸 듣기만 했었는데 막상 보게 되니까 더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성신여대를 비롯해 총 4곳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4월 한 달 동안 안면장애 아동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캠페인과 장애체험 프로그램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통해 장애로 구분짓지 않는 세상이 봄날처럼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24일부터 엿새간 서울 필름포럼에서 열립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측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화를 통해 우리 개인과 사회가 함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화제의 주제를 함께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총 11개국 20개 작품이 상영됩니다. 지난 2003년 서울 기독교영화제로 시작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들을 소개해왔습니다. 140만 감리교인들의 영적 축제인 감리교연회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리교단의 연회는 교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와 다른 전국 권역별 자치조직으로 감리교단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올해 감리교연회는 지난 2일 중부연회를 시작으로 각 연회별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서울 남연회를 비롯한 5개 연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회를 진행합니다. 각 연회는 성찬식과 별세자 추모식, 은퇴 교역자 찬하식, 목사 안수식, 감리사 이취임식 등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세종정부청사 선교연합회에서 마련한 2018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배 설교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목사이자 세종우리교회 김관영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날개 선교회에서 마련한 2018 두날개 제5기 정착 양육 집중 훈련이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두날개 선교회 대표 김성곤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새가족 섬기 및 트레이닝, 회복 캠프, 성장의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 교계가 교단별 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경동노회는 오천 사랑의 교회에서 제149회 정기노회를 열고 류광하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장통합 경동노회는 희년기념관에서 포항노회와 포항남노회는 하늘소망교회와 포항 오천교회에서 각각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